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시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정현 선생님입니다. 1차시 수업 잘 봤나요? 영상 길이가 길어서 이제 짧게 본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냥 틀어놓고, 아, 뭐야? 하고 지나간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재밌게 어떻게 준비해볼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선 활동적인 걸 하지 않으면 우선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선생님이 최대한 재밌게 수업하려고 노력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영상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우선 첫 번째, 우선 PPT로 팝스 알아보기. 선생님이 글씨가 이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연애 편지를 많이 안 써봐서. 두 번째, 이제 PPT로 우리가 알아봤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영상으로 확인해보기. 영상은 선생님이 직접 다 촬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딱 두 가지 촬영을 못했는데 심폐지구력 측정을 영상 촬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에서 종합유연성 검사 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외하고는 선생님이 영상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영상을 같이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했으면 우리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과제 수행을 해야죠. 과제 수행. 과제 수행은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어떤 과제인지. 그리고 그 과제 수행은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집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까지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화질이 또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웹캠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선생님 얼굴은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PPT만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은 선생님이 고화질로 찍어 두었으니까 이제 영상 보면서 우리 함께 수업을 즐겨봅시다. 알겠죠? 예, PPT로 고고! 예, 반갑습니다. 또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목차부터 봐볼 건데, 첫 번째, 목차 1. 팝스는 왜 매년 측정하는 거죠? 팝스를 왜 매년 측정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측정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윗몸 마라 이렇게 해서 쭉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50m 달리기를 했던 학생들도 있을 테고, 제자리 멀리뛰기 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종목들을 팝스를 매년 했을 거예요. 근데 팝스를 왜 매년 하는지 궁금증은 많았지만 그거 제대로 들어본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팝스를 왜 매년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팝스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팝스 측정 종목을 알아봅시다. 우리 팝스 측정 종목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대충 뭐 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해 볼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팝스 왜 매년 측정하는 거예요? 아, 귀찮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좀 그만해요. 하는 학생들이 매년 있어요. 특히 20m 왕복 달리기 할 때 전부 다 오늘 아파요. 오늘 머리가 오늘 조퇴하면 안 돼요. 저 배가 아파서 계속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요. 하면서
측정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정말 측정하는 게 너무 싫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팝스를 왜 매년 측정하는지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줄게요. 첫 번째, 팝스는 영어로 나와 있죠. 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영어 좀 하는데요. 영어 수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대로 직독직해 해보자면 신체 움직임 지능 제도예요. 신체 움직임 지능 제도. 그냥 생각해보면 내 신체 움직임을 뭔가 더 잘하게 만드는 제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냥 측정하는 게 이미 싫은데 왜 그게 나를 더 막 신체 움직임을 더 지능하게 만드는 제도지? 라고 생각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 움직임 지능 제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저 말 그대로라면요. 그죠? 그래서 이 도입 배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 클럽이랑 어떻게 다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도입 배경은 운동 부족으로 비만, 체력 저하를 겪는 학생이 증가했고 기존 방식의 체력 검사, 운동 기능 측정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1950년대부터 이런 팝스 같은 종목, 팝스 같은 게 선생님 때도 있었어요. 근데 팝스는 아니었고 명칭이 그때는 선생님들은 체력장이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종목을 했고 지금과 비슷하지만 다만 지금과 다른 건 그때는 운동 기능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운동 신경이 얼마나 뛰어난가 운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걸 측정한 거지 이 학생의 건강에 대해서는 측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 그런 거에 흥미가 없고 내 건강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 부족으로 이제 비만이나 체력 저하 이런 거 겪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왜 증가했냐면 첫 번째 예전에는 체육 수업이 지금 뭐 다른 과목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기술 과정이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집중 이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체육은 어떡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총 6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체육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국가에서 정해준 법이에요. 그래서 고3까지도 전부 다 체육하죠. 선생님은 고3 때 체육을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체육 과목이 없어서.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수업도 안 하는데 운동에 흥미도 없어. 그럼 굳이 내가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코피 쏟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비만 학생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체력 저하를 겪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존 방식의 체력장으로 막 이렇게 평가했던 것들이 이게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우리 진짜 운동 기능 측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동 처방을 내려주잖아.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뛰어도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기 운동이나 뭐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들을 해야겠죠. 이런 거를 팝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여러분들의 건강도를 평가하고 내 건강은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나 작년에 해가지고 5cm 나왔는데 올해 해보니까 10cm가 넘어. 나 작년보다 좀 유연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팝스의 목적입니다. 나의 건강도를 평가해서 내가 그에 따른 운동 처방 요법으로 운동 처방이라 함은 우리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운동으로 처방전 받는다 뭐 이러죠. 운동으로 어떻게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운동에 어떤 운동에 어떤 운동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듯이 이렇게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측정 방법에는 12종목이 있어요. 근데 12종목 중에 학교에서 선택해요. 5가지를.
흔히 5가지를 선택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종목들은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그 평가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진짜 팝스 측정 종목들이 나오는데, 측정 종목들. 첫 번째 팔굽혀펴기는 지금 그림,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자세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놨어요. 영상 보러 갈까요? 여러분 안녕. 네, 오늘 지금 배워볼 동작은 팔굽혀펴기 동작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팔굽혀펴기 동작은 우리 아까 지금 팝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죠? 선생님 미리 찍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죠?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팔굽혀펴기 동작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팔의 넓이에요. 팔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팔의 넓이는 자기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자기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손 모양이 삼각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손 모양이 이렇게 내 엄지와 검지가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유는 팔이 굽혀질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요. 두 번째, 팔이 이렇게 굽게 돼요. 이러면 우리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어깨 넓이로 팔을 잡아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팔 동작이고요. 그러면 팔은 선생님이 이 높이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 상체가 처음부터 마지막 발끝까지 일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엉덩이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너무 올라와 있다거나 이 두 가지 동작 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학생 동작 한번, 여학생 동작 한번, 정확한 자세를 보여줄게요. 첫 번째 준비 동작, 상체와 하체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게 남학생 동작이에요. 지금부터 여학생 동작을 보여줄 건데, 여학생 동작은 무릎을 대고 해볼 거예요. 왜냐면 근력이 남학생들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든 동작들은 다 똑같고 무릎을 댄 상태에서 대신에 엉덩이와 상체는 똑같이 일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학생 동작은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하면 됩니다. 안 되는 동작 두 가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다시 보여줄게요. 남학생 동작으로. 첫 번째, 엉덩이가 올라가 있고 팔꿈치만 움직이는 거, 이거 안 돼요. 두 번째, 엉덩이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동작, 이것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방금 보여준 동작들, 잘못된 동작도 보여줬고 잘된 동작도 보여줬죠.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5개만 우리 시도해 봅시다. 영상을 멈춰도 좋아요. 5개만 지금부터 시도해 보세요. 보고 왔나요? 네. 그래서 팔굽혀펴기는 방금 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5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 근력, 지구력 측정에 있는 종목은 또 윗몸 말아 올리기가 있어요. 윗몸 말아 올리기, 선생님이 아직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추후에 집에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옷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혼자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윗몸 말아 올리기는 이런 지금 보조자와 그 다음에 실시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혼자서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예, 지금 선생님이 보여줄 동작은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윗몸 말아 올리기. 그래서 선생님 보조자들 2명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조자가 선생님을 도와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은 땅에 정확히 다 붙어 있어야 되며, 보조자는 여기서 손을 선생님 앞에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조자를 선생님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고 선생님이 보조자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발바닥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뒤통수가 정확하게 땅바닥에 닿아야 돼요. 1회 측정할 때마다 땅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을 타고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뒤통수가 정확히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든지, 또는 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바닥 위로 들린다든지, 요거는 모두 개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범 동작을 보여주면 이 상태에서 정확히 다 누워주고 손바닥은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개수가 시작돼요. 해서 여기 5금까지만 팔이 올라오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어디죠? 선생님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안녕. 잘 보고 왔나요? 네. 뭔가 마술 같아요. 선생님이 이 텀과 텀이 선생님은 10초예요. 해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해볼까? 이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근력 지구력 측정 마지막 악력. 악력은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악력은 여기서 선생님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설명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에 보면 가운데 손가락, 이거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네 개 말고 이거 이 가운데 손가락 있죠? 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자기가 가운데 손가락 다 봐봐요. 맨 위에서 두 번째 마디에 딱 걸쳐서 딱 당기면 이게 잘 당겨져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기준으로 자기가 그 너비를 잘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그 방법들도 영상을 찍어 두었으니까 영상 보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게 악력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악력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악력계는 총 4번 측정합니다. 오른손 한 번, 그 다음 왼손 한 번, 다시 오른손 한 번, 다시 왼손 한 번.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손 깊이로 조절해서 자기가 잡을 수 있어요. 손이 큰 학생들은 당연히 조금 더 요 레바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테고, 손이 작은 학생들은 당연히 레바가 요 손잡이랑 가까이 있는 것들이 좋겠죠. 조절한 이후에 팔을 굽히면 잘못된 동작입니다. 두 번째, 팔은 펴고 있지만 몸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몸에 붙이고 재는 것도 잘못된 동작입니다. 정확한 동작은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정확하게 강하게 눌렀다가 떼면은 이렇게 기록이 측정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측정을 해볼게요. 이제 총 4번. 첫 번째, 오른손 자 이렇게 측정이 됐죠. 그 다음 이제 왼손 자 또 측정이 됐죠. 그 다음 한 번 더 오른손 이렇게 또 측정이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총 4번 측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4번을 측정하게 되면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여러분들의 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높은 것이 당연히 자신의 기록이 되겠죠? 안녕. 네, 잘 보고 왔나요?
예. 그 다음, 왕복 오래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제일 힘들어하고. 예. 아, 이거 못해 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심폐지구력 측정에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부분 요 셔틀런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네, 왕복 오래 달리기 또는 셔틀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종목이 심폐지구력 향상과 측정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여건상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체육관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계속 강당을 이제 의자도 깔아놓고 회의 장소로 쓰기 때문에 넓게 넓게 앉아서 회의 장소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선생님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히만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여기 출발 지점에서 신호음에 맞추어 출발을 하고 반대편 20m 거리,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반대편 20m 거리까지 신호음이 나오기 전에 도착을 하면 돼요. 다만 도착을 했다고 반대로 다시 바로 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착했으면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음이 들리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달려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달려가고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신호음이 울렸어. 나 도착도 못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다가 신호음이 울렸어. 그러면 바로 반대로 틀어야 돼. 바로 틀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바로 틀어서 반대로 움직여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내가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돌아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면 거기까지 측정한 기록, 거기까지 측정한 기록이 자신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실제로 측정할 때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또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 종목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오래 달리기 걷기. 이거는 아까 그것이랑 똑같아요. 선생님 체력장 시절에도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출발 신호에 따라서 오래 달리기 걷기를 하는데 뛰어도 되고 걸어도 되고 먼 산 보고 앉아 서 있다가 다시 걸어도 되고 근데 쉬는 건 안 돼요. 뛰거나 걷거나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로 여학생은 1200m, 남학생은 1600m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20분이 걸리건 30분이 걸리건 기다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뛰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셔틀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요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 측정하지 않는 종목이고 대신에 셔틀런 종목으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 이런 종목도 있구나. 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순발력 측정 50m 달리기 50m 달리기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 50m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스탠딩 스타트. 꼭 이거 측정하자고 하면 갑자기 크라우치 스타트인 법 알아요? 무릎 꿇고 손 대고 진짜 육상선처럼 이렇게 출발하는 거? 네. 그 출발법, 그 찰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해서 이제 도착한 시간까지 이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결승선은 발을 뻗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케이트는 스케이트 날이 먼저 통과하면 그게 기록이거든요. 근데 육상 종목은 항상 자기 골반 위, 몸통 있죠, 몸통.
몸통이 다 지나가야 통과입니다. 네, 다리가 아니고 몸통, 상체 몸통이 지나가야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이 아니라 기록이 측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50m 달리기를 잘 측정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가 대부분 흙바닥이고 흙으로 이제 많이 돼 있죠. 마사토 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가의 장비로 정확하게 1000분의 1초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빨리 누를 때도 있고 느리게 누를 때도 있고 휘슬 소리가 잘 들리는 애가 있고 또 안 들리는 애가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걸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종목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이제 매트가 정확히 깔려져 있기 때문에 체육관에 그래서 이걸로 측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선다. 그 다음에 발구름은 한 번만 굴러서 모든 발로 뛰어야 한다. 한 발로 굴러선 안 된다. 그 다음에 출발선부터 착지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 2회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친절하게 영상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고 올 겁니다. 영상 보러 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붙이는 거 잘 봤나요? 선생님이 뛰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다시 시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배워볼 종목은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요 측정판 위에서 한 번에 뛰어 가장 단거리를 측정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총 기회는 2번 측정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뛰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선에 와서 서는데 여기 출발선을 밟고 넘어서거나 아니면 출발선 위에서 공중 동작을 하다가 뛰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첫 번째, 선을 넘지 않고 선 앞에 양 발을 고스란히 놓고 너무 넓게 놔도 안 되고 너무 좁게 놔도 안 돼요. 자기가 편한 발 보폭으로 놓고 구름판을 한 번에 딱 밟아서 뛰면 됩니다. 시범 영상 보여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뛰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록을 한번 측정하게 되고, 선생님 왜 앞으로 갔죠? 좀 뭐 알려주려고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측정하게 되면 되고, 안 되는 동작들을 선생님이 또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안 되는 동작.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 뛰어서 아이고 이러면 여기 내가 누웠던 맨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지금 몇 센치죠? 65cm 뛰었어요. 65cm. 65cm는 뒤로도 뛰겠죠? 네, 여기에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뛰었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손을 짚었어요. 이래도 손을 짚은 여기가 자기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뛰고 난 뒤에 넘어진다거나 손을 짚는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면 기록에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뛸 때 절대 넘어진다거나 손을 짚는다거나 또는 구름판을 출발선을 밟고 넘어선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면 안 됩니다. 총 2회 측정한 것 중에 높은 기록이 자신의 기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어떡하지? 또 편집해야 돼? 집에서는 못해요. 네. 집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홈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요 측정은 우리 학교 나와서 합시다. 이거 하다가 층간소음으로 잡혀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또 편집해야 돼? 잘 보고 왔나요?
예, 좋아요. 이제 잘 보고 왔을 거예요. 이제 순발력 측정까지 끝났고, 우리 마지막 유연성 측정이 남았죠? 유연성 측정. 유연성 측정에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 종목을 아마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요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신발을 벗고 하는 거고 양발 사이가 5cm 그다음에 버리는 들고 등은 몸은 곧게 유지 양손을 쭉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위에 올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무거나 올려도 됩니다. 아무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측정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또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유연성 측정 영상 보고 옵시다. 여러분 안녕. 네. 지금 선생님이 인사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종목은 윗몸 앞으로 굽히기예요. 말 그대로 자기의 상체를 앞으로 굽혀서 몇 cm가 나오냐 이걸 측정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가장 못하는 종목이에요. 선생님은 유연성이 굉장히 부실해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전에 다쳤던 적이 있어서 그런데 대신에 동작 설명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우선 측정할 때는 신발을 이렇게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신발 옆에 놓고 이 측정판을 보면 여기에 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발 모양에 이렇게 발 모양에 정확히 자기 발을 가져다 대면 됩니다. 와서 앉고 자기 발 모양대로 자기가 발을 가져다 대면 됩니다. 두 번째, 이 판이 이렇게 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원래는 벽에서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조자가 앞에 이 판을 막아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측정하면 되고 안 되는 동작들부터 설명해 줄게요. 한 번에 보여주고 우선 첫 번째, 무릎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네. 또 보조자가 무릎을 눌러준다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되는 동작, 내가 요거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이렇게 한 번에 툭 해버렸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작은 여기 양발을 가져다 대고 그 다음에 손을 포개어 잡을 거예요. 이렇게 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접어서 새를 만들듯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 상태로 상체는 펴고 가슴부터 쭉 밀어서 쭉 측정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가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고개는 들고 있는 상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개를 숙여줘서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이 판이 계속 멀어져서 측정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측정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신발을 잠시 다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연성 측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유연성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각종 스트레칭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을 하고 나면 이런 측정 종목들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은 총 2회 측정하고 2회 측정한 것 중에 당연히 높은 기록이 자신의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우리 유연성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더라도 서 있는 상태에서 땅바닥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앉아서 선생님이 약간 동작들 발끝을 잡고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 측정 기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예, 잘 보고 왔나요? 예. 이제 종합유연성 검사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깨, 몸통, 옆구리, 다리 이 부위들 어깨, 몸통, 옆구리,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총 4부위의 종합유연성을 검사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특별히 찍을 필요가 없어서 안 찍었어요. 왜냐면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저걸 못해요. 양쪽 다 안 돼. 어우. 네. 어우. 그만큼 유연성이 안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이렇게 틀어서 반대쪽에 있는 숫자가 보이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팔을 내리면 돼요. 이렇게 눌렀다가 쭉 내려서 무릎에 닿으면 성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은 무릎 굽히고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윗몸 말아 굽히기처럼 우리 발끝을 잡는 건데 이게 한쪽 다리는 들고 이제 양발을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양쪽을 한 번씩 해서 성공 1점, 실패 0점 이렇게 해서 총점으로 우리 유연성을 측정하는 종목입니다. 대부분 이 종목들은 잘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정확한 측정 기록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보여요. 실눈으로 막 봤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궁금한 점 있나요?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죠? 그렇죠. 과제 제시가 없어. 과제 제시. 우리 과제 제시 선생님이 안내합니다. 오늘의 과제 설명. 우선 양말을 얼른 준비해 오세요. 우선 양말을 준비해서 양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맨 끝부분부터 여기까지 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요 양말을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져서 나온 부분이 없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오늘의 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손바닥으로 양말 튕기기 챌린지. 그래서 개수를 성공하면 끝입니다. 첫 번째, 손바닥으로 이렇게 양말을 튕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20개를 튕겨볼 거예요. 20개를 튕기면 1단계 통과. 2단계는 한 손으로 손바닥 한 번, 그 다음에 손등 한 번. 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게 2단계. 손바닥 한 번, 손등 한 번. 이거는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2단계는 총 개수가 총 20개. 똑같이 20개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좀 어려운데 3단계는 12개만 하면 성공이에요. 12개 보여줄게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총 4번 튀기는데 튀길 때 오른손 손바닥, 왼손 손바닥, 그 다음에 오른손 손등, 그 다음 왼손 손등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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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선생님도 지금 8번밖에 못했죠. 그래서 총 12번 성공하면 12번 성공하면 오늘의 챌린지는 3단계까지 모두 통과한 겁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잘 보고 왔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방구석 챌린지 저게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려워요. 선생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 과제로 해볼 겁니다. 여러분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고 3차 시부터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 분이 나오셔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기대되죠? 좋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리고 기대하세요.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안녕! 2시간 동안 반가웠어요.